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수소차 대장주라는 주제로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간헐적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는 전망이 좋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영상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2014년 이후로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무리한 한전분지 매입도 있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감소, 나아가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물론 모든 주가가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 이런 키워드들이 접목된 산업들이 발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시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사업,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친환경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로를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판매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산업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달 한 달 동안의 수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자동차의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난달 한 달 동안의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금액으로 따지자면 외국인은 450억, 기관은 1,700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금액을 떠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 순매수로 보여주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과거 누적 순매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이 나갔죠. 그리고 기관은 약 370억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사업과 현대차가 진행 중인 전기차, 수소차, 이쪽 사업 분야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과 맞물리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양산했죠. 지금까지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수소차의 전시용 컨셉트카를 내놓은 적은 있는데, 일반 고객에게 판매해서 양산 체제를 갖춘 것은 현대차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본다면 BMW, GM, 폭스바겐, 현대차보다 더욱더 뛰어난 기업들이 많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그 중에서도 특히 수소차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 수소차 하면 니콜라,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돼야지 수소차를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현대차가 니콜라 기업보다 3년이 앞서서 양산 체제를 갖추었다, 이 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점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금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를 추진 중인데, 그럴 경우에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대체를 해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한 발 앞서서 나갔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에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스위스에 수출했는데 단순히 수출한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살펴보면 충전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차의 수소트럭의 고객사는 운전기사만 고용하면 되고, 이와 같은 방식의 초기 비용이라든지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빠른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단순히 전기차를 잘 만들고
수소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밋밋한 생각인 것 같고요. 2025년부터 유럽의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내연 기관차를 금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조와 맞춰서 유럽 시장이 가장 먼저 선점한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에서 긍정적인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니콜라 주가를 한번 본다면 약 80달러까지 크게 올랐던 주가가 현재는 30달러 중반으로 크게 내려왔어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를 생각할 때는 흉기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차다 보니까 다소 인식이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봤을 때는 세계적인 입지와 점유율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국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내다본다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 및 운행이 금지가 된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직 15년이나 남았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2035년부터 신규 등록 및 운행이 금지된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이 급감하겠죠? 5년밖에 타지 못하는데 누가 내연기관차를 사겠어요? 그래서 유럽이든 국내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효과는 더 앞당겨져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2분기에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죠? 작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저조하고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저조해요. 그런데 주가는 그 당일날 5%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재료와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더욱 상승했고 지금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대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보유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한 달, 두 달, 조금 더 나아가서 4개월, 5개월, 6개월 이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보시려면 물론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종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해가 지날수록 시장이 성장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시장 성장과 함께 투자도 보조로 맞춰서 진행을 할 때 더욱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망설인다면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풍제약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틀 전 금요일날 19% 가까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요. 한번 분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1분봉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장 종료되기 몇 분 전에 비교적 안정적이던 주가 흐름이 갑자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리죠. 약 15분 동안 일어난 변화인데 이 시점에서 동시효과가 끝나고 장 종료된 3시 30분 기준으로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우선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 종료 약 15분을 남기고 보통주보다 더 많이 내렸죠. 약 25%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는데 누가 이 종목을 이렇게 대량 매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되기 15분 전에 이렇게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또 주말 동안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나서 크게 급락이 나오고 다시 살짝 반등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런 반등의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보였던 모습을 봤을 때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행여나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 짧은 반등을 기회로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도 굳이 신풍제약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새기고 다른 더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8월달 주식시장이 다시 시작하는데 7월달에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8월달에는 더욱더 힘내서 성공 투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